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시작합니다. 자, 이 시각 가장 많은 관심 받는 뉴스 만관뉴 전해줄 이현웅 아나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현웅입니다. 자, 만관아가 전해주시는 만관뉴 첫 번째 아이템 뭡니까? 첫 번째는 코인 얘기입니다. 최근에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마 다들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비트코인의 경우도 한 달 만에 50% 가까이 빠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 공포심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코인 시장의 상승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는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도 이제는 좀 효과가 없는 모습인데요. 예. 얼마 전에 이렇게 예수가 강아지를 안고 있는 그 사진을 올렸거든요. 네. 근데 보통과 달리 뭐 도지코인을 비롯해서 다른 코인들도 하락세를 뒤집진 못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투자자들이 뭐 좀 돈 좀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주로 젊은 20대, 30대들 아닙니까? 네, 뭐 흔히 말하는 이제 영끌을 해가지고 투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알려져 있죠. 예. 올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신규 실명 계좌를 만든 건이 한 249만 건을 넘습니다. 250만 건 가까이 되는데 예. 이 중에 20대가 32.7%, 30대가 30.8%였습니다. 그래요. 워낙 등락폭이 심하다 보니까 본업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하루 종일 코인 시세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해서 뭐 코인 좀비다, 코인 감옥에 갇혔다, 뭐 이런 말이 생겨날 정도인데 이게 참 문제가 좀 심각해 보입니다. 이 만관아인 이현웅 아나운서는 보니까 일 집중 잘하는 거 보니까 이거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저도 이제 호기심에 최근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 마이너스 한 80% 되더라고요. 하하. 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예, 들어가 큰 봤어요? 금액은 아니라서 예, 저도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하니까 만 원 넣으시고 예, 한번 해봤는데 8,000원, 상당하더라고요. 8,000원 이러셨군요. 예. 자, 그러면은 이게 근데 이렇게 젊은 층이 이쪽에 투자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동산 이건 막 가격은 막 폭등하고 일자리는 찾을 수가 없고 그렇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 희망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누리꾼들 예. 반응을 보면 예. 그러게 근본 없는 거에 왜 투자했냐 이런 반응들이 주로 많아요. 예. 보면은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의 댓글이 많은데 사실 이 20, 30대를 욕할 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또 예.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경우들도 많거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부동산 가격이나 이런 것들 보면 사실 월급 가지고는 또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예.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몰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하락세가 좀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지금 유명 인사나 전문가들의 코인 비관론이 좀 조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요? 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예. 지난 20일에 인터뷰를 할 때도 가상화폐에 거품이 있다라는 내용을 담았고요. 예. 또 우리한테도 잘 알려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 교수도 효용을 찾을 수 없는 코인에 투자가 몰리는 거는 사기 수법과 같다. 예. 투기나 돈 세탁 등 불법적인 분야에나 사용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만관뉴 뭡니까? 이번에는 날씨 소식 준비했습니다. 예. 어제 기상청이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여름철 3개월 날씨 전망을 내놔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덥습니까? 비가 많이 옵니까? 일단은 뭐 말씀을 드리자면 예. 초여름 날씨 최근에 많이 보였고 그렇죠. 또 비도 많이 오고 그래서 관심이 상당했죠. 보고서에 보면 평년 기온, 예년 기온과 비교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사실 이 예보에는 많이 듣지만 평년 기온 예보, 예년 기온 예. 이런 거 잘 와닿지는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제 말로 좀 쉽게 표현을 해보면 올 여름 꽤 덥다. 꽤 덥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일반적인 여름 날씨보다 더 더웠으면 더웠지 덜 덥진 않다. 예.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건 가장 더웠던 2018년 수준만큼 덥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은 뭐 정말 우리 한국도 더웠고 전 세계적으로 다 많이 더웠죠. 예. 이것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당시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비나 태풍은 어때요? 일단은 지금 일본에서 기록적인 이른 장마가 시작됐다고 해서 이 장마 시즌에 대한 걱정도 좀 커졌었는데 예. 우리나라는 크게 이상현상을 보이진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6월 하순부터 7월 하순까지 장마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고요. 태풍 같은 경우도 뭐 1개에서 4개 사이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예. 아직 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기까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누리꾼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일단 뭐 역대급 최악의 더위는 아니다라는 것에 다행이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예. 지구온난화를 걱정하는 일부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어김없이 어. 기상청은 믿지 못하겠다. 못 믿겠다? 뭐 이런 반응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 예보를 봐야 됩니까? 뭐 믿어야겠죠. 예. 네.
자, 다음 소식 주십시오. 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고 또 백신 보급이 활발해지면서 영업을 중단했던 시설이 문을 다시 여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해외 소식 두 가지 준비했습니다. 해외 소식 두 가지요. 네, 첫 번째는 러시아의 한 서커스 공연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예. 조련사가 사자와 함께 공연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자가 조련사에게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관계자들이 힘써서 떼어낸 뒤에 좀 진정을 시키고 다시 공연을 이어갔는데요. 예. 재차 사자가 조련사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요? 예. 조련사도 많이 놀랬겠지만 이거 구경하던 관객들도 많이 깜짝 놀랐겠죠. 어린이들이 많았을 텐데 거기. 예, 임산부도 있다고 예. 했고요. 그리고 예. 아이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예. 다행히 조련사가 크게 다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조련사 말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공연을 하지 못했다 보니까 이 예. 사자들이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예. 그래서 이렇게 공격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자들이 오랜 코로나 기간에 공연 안 하다 보니까 잊어버렸군요. 예, 네. 물론 우리나라 이제 누리꾼들의 반응은 네. 이 동물 가지고 서커스 같은 거 하지 마라 이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근본적으로 하지 마라. 예. 아하. 다른 사건도 있었죠. 그 이탈리아 케이플카 추락 사건인데 이건 아마 보도에서 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거는 한 도시 시내에서 이제 산 정상까지 운행하는 케이블카였는데 예. 정상에 도착하기 직전에 이제 아래로 추락을 한 거죠. 이 와이어에 문제가 생겼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요. 예. 떨어진 케이블카가 산을 구르면서 나무에 부딪히는 동안 이 탑승객 15명 중에 상당수가 튕겨져 나갔고 예. 이 중에 14명이 사망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것도 이 사고도 코로나 관련이 있다고요? 이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일단 예. 현재 언론에서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케이블카가 코로나 영향으로 1년 이상 멈춰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해서 예. 최근 재개하는 과정에서 유지 보수에 부실했던 점이 있었던 거 아니냐 예.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예. 해당 업체는 운영 재개하기 전에 전반적인 점검을 다 진행을 했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라는 입장인데 예. 현재 특별조사위원회가 꾸려져서 예. 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에 나선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사들 급식 이거 뭐 좀 바뀐 게 있습니까? 바뀌었다기보다는요. 예. 이제 최근에 하나 이제 식단이 좀 공개가 됐는데 예. 기존과는 달리 굉장히 탄탄했던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그 급식비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나오는 반응들이 예. 급식비 자체를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 점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반응들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만관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아침에 정치의 맛을 제대로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김남국의 국, 박수영의 수, 그래서 국수, 정치 맛집 국수 대담 시간입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김남국입니다. 예, 자 그리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입니다. 예, 자 먼저 한미 정상회담 이거 좀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정치권 평가 이어지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호평을 많이 하네요. 김기현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께서 현금 주고 물건 대신에 어음 받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건 먼저 박 의원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네, 예. 한미 정상회담이 네. 약간의 성과에 불과하고 많이 아쉽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정상회담을 하면 가장 큰 목표를 성취해 와야 되는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열망이 예. 안전한 백신을 빨리 좀 더 많이 구해 와서 네. 우리 빨리 코로나19로 인한 질곡으로부터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인데 예. 사실 44조 원이라는 투자 패키지를 들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55만 명, 미국이 8천만 회분을 동맹국에 배분하겠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1천만 회분 정도는 가져올 수 있지 않겠나 했는데 겨우 55만 명분에 그쳐가지고 예. 국민이 바라는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한 거 아닌가 이런 판단에서 원내대표의 평가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장 큰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 이런 이제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이런 말씀 같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예. 네, 기대 이상 야당 비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네, 야당의 비판은 아마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어서 좀 깜짝 놀라서 좀 혹평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어제자에 나온 그 주간지 일면의 여러 제목들을 보면요. 보수적인 신문들도 굉장히 높이 긍정적으로 이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한미 안보 넘어서 경제동맹 열었다. 또 한겨레 같은 경우에는 한미 안보 넘어서 전방위 글로벌 동맹으로라고 했고요. 또 다른 어떤
그 신문들 기사들 보면요. 한국 글로벌 백신 공장으로 뜬다. 또 한미 안보 넘어서 경제 동맹 새판 짰다 등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예. 대개는 보수적인 어떤 신문으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여러 가지 한미 동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쏟아냈던 그런 신문들인데도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높이 평가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백신과 관련되어서 이제 4건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본 골자는 미국의 백신 기술과 한국의 생산 능력을 결합해서 전 세계 코로나19 백신 공급량을 크게 늘리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한국에서 대규모 백신 생산 능력을 이렇게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의 생산 기지가 마련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생산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물량들을 향후에 빠르게 또 공급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실제 전문가들도 백신 개발하는 바이오벤처 회사 이런 전문가들도 한국 정부가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통해서 생산한 제품을 가져오는 것을 요청하게 되면 훨씬 유리한 고지에서 협상을 할 수 있고 또 도입 속도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중앙대학교 약대 교수인 설대 교수님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이 설대우 교수님께서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가 모더나 백신을 빨리 배정하거나 많이 배정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백신과 관련되어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라고 보이고요. 또 무엇보다 미국의 전기차 시장이 거의 1년에 30% 40%씩 성장한다라고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과 관련된 배터리라든가 또 전기차 현대자동차가 투자하는 여러 가지 합작회사들까지 설립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향후에 미국 시장 내에서의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포석을 먼저 미리 선점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전방위적인 어떤 긍정적인 어떤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남국 의원께서 좀 오래 좀 충분해 주셨기 때문에 박수영 의원님 좀 더 그 말씀하신 시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생산 가치에 공동 생산하게 했다는 MOU 체결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희망이거든요. 공급에 대한 기대, 미래에 대한 희망 이런 거를 준 건 좋은데 지금 우리가 당장 급합니다. 민생이 급하고 코로나 급한 상황에서 이번에 가서 일본의 스가 총리가 1억 회분 투자 하나도 약속 안 하고 1억 회분을 확보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 방식의 당장 어떤 확보를 국민들이 열망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아주 기대 이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 회견문에 이제 보면은 대만 타이완 얘기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남중국 얘기가 나왔고 그래서 자, 이후에 이제 대중 관계에 어떤 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긴 합니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제2의 사드가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박성 의원님 이런 우려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이번에 우리는 언급을 해야 될 부분들이었는데 중국에서 반응이 처음에는 좀 긍정적으로 나왔다가 어제 반응은 또 아주 강하게 나왔습니다. 내정 간섭이라는 표현으로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잘못하면 정말 제2사드 같은 이런 혼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이런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미국과의 한미동맹 못지않게 또 중국과의 관계가 매우 또 중요합니다. 특히나 경제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 대중 수출이 굉장히 많은 만큼 이런 부분을 굉장히 좀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이제 성과 중 하나로 볼 수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한미 미사일 지침을 43년 만에 해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미사일 지침을 해결한 것은 우리나라가 안보와 관련되어서 자주 주권을 확보했다, 온전히 확보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됨으로써 미사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보와 관련된 방위 산업과 관련된 기업들이 성장하고 또 무인 비행기와 관련된 규제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 우주 산업 발전에 대한 이런 기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그와 동시에
또 이 미사일 지침이 해제됨으로써 주변국에 대한 중국에 대한 우려가 또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대만 문제를 언급한 것은 사실 중국 정부는 대만과 홍콩 문제를 국가의 어떤 핵심 이익으로 내세우고 있어서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민감하게 상당히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나 지금 반응의 수준이나 수위 이런 것들을 보면 사드와 2017년 사드와 같은 그런 정도의 반응은 아니기 때문에 중국과 관련된 외교와 관련되어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아주 예. 세심하게 좀 케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열리는데, 근데 이제 김 후보자가 공수처 등 그 새 제도 정착이 먼저다. 뭐 이건 사실 그러면 중수청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아니겠습니까? 이 발언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이거는 김남국 의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중수청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견해다라고는 보이지 않고요. 예. 결국 중수청이라고 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견이 거의 없습니다. 검찰 내에서도 윤석열 총장도 인사청문회 과정 또는 그 외의 인터뷰 등에서 검찰은 기소기관이다, 소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입장을 피력을 했고요. 예. 지금 김호수 후보자가 말한 발언은 내일 인사청문회에서 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당장의 과제를 무엇으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집권 여당에서도 당장 중수청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고, 법안은 통과시키지만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제도 도입은 2년이나 3년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시기와 관련된 당장의 올해 그리고 본인 임기 중에 어떤 과제에 집중해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께서는 당장의 과제라고 이렇게 짚어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박성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중수청 관련 견해에 대해서 김호수. 예, 우선 이제 청문회가 당장 있으니까 예. 성난 이제 검찰이라든지 그 국민 여론 이걸 좀 잠재워야 되겠다 싶어서 약간의 포장을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예. 박범계 장관하고 저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박범계 장관이 그 검찰 조직 개편안이라는 걸 내놓고 있는데 예. 이걸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 기능을 전부 지금 박탈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지검 같은 경우에는 형사부가 13개가 있는데 이 형사부에서는 중대범죄를 인지하더라도 수사를 못하게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 우리가 17개 전국에 지검이 있는데 예. 이 지검에 있는 형사부는 말부에서 6개가 있으면 이제 6형사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거든요. 예. 이런 거를 보면 완전히 뒤로는 그러니까 박범계 장관은 검찰 수사권 박탈을 추진하고 예. 중수청을 안 만들더라도 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청문회가 있으니까 중수청에 일단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주민 민주당 법사위 간사가요, 그 중수청 설치법 조만간 보고할 거다. 당 지도부와 상의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거의 김남국 의원님, 네. 당 내에서 이거 좀 논의가 완전히 진전된 거로 보면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이미 이 법안과 관련되어서는 거의 다 성안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조문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예. 수백여 개의 형사소송법 조문을 다 이렇게 검토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 외에 지금 수사기소 분리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방안, 그리고 또 결국에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호권을 확대하는 그런 것과 또 맞닿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형사사법 체계에 있어서 제도 개혁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살펴본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제들을 이제 검찰개혁 특위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핵심 과제와 의제들을 이제 새로운 지도부가 꾸려졌기 때문에 네네. 지도부에 보고하는 절차를 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성희 의원님, 이렇게 지금 여당에서 중수청 가속화하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중수청은 소위 금수완박이라고 하는 여당에서 얘기하는 검찰 수사 완전 박탈, 이게 마무리되는 단계이거든요. 예. 이게 마무리되면은 울산시장 부정선거라든지 월성 원전 사건, 조국 윤미향 사건 같은 소위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게 많이 봉쇄가 되게 됩니다. 예. 이건 왜 하느냐? 대통령이나 주변 인사들의 퇴임 후에 방패막이로 하려고 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몇 달 전 이 기억을 벌써 잊어버리고 있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이 직을 걸고 중수청 막았고요. 그 지금은 유력한 대권 주자 올라 있는데 다시 또 중수청을 추진한다면은 보궐선거에서 심판받았던 민심의 심판을 내년 대선에서도 피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수청 같은 형사소송법에서 반하는 이런 제도는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고 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처럼 부정적인 견해가 당내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내일 이제 인사청문회가 있는데 혹시 이제 당내에서는 뭐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지 들으신 게 있습니까? 예, 인사청문회는 저희도 네네. 뭐 여러 가지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예. 자료를 많이 수집을 했고, 다만 우리가 요청한 24명의 이제 증인이 있었는데 예. 한 명도 채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정말 증인도 없는 상황에서 이끌어가려는지 고심이 많습니다만은 네. 김호수 후보자에 대한 그 피의자 신분 문제라든지 그 차관으로 3명의 장관을 모시고 있으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 검경 수사권 조정 이게 앞장섰던 부분이 예.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하는 부분이 아닌가.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과 달리 상당히 그 정치적인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이거든요. 예. 과연 정치적인 중립성을 갖고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예. 김남국 의원님이 야당에서 요구한 24명의 이제 증인과 참고인 이거 한 명도 이렇게 수락하지 않은 거 이거 왜 이렇게 한 명이라도 수락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4명 정도 네네. 여야 간에 합의해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네네.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좀 협상을 결렬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20명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수사 중이거나 재판을 받는 증인입니다. 예. 그런데 관련 법에 따르면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증인은 불러서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관련 법에 의해서 불가능한 거고요. 예. 불러서 관련 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러서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형사재판에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충돌한다라고 하면서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아무 말 할 수 없다라고 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증인신문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예. 되지 않기 때문에 예. 협상이 되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또 야당에서 부르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기생충 학자, 기생충 교수를 불러가지고 검찰총장의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부르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증인이나 참고인을 요구한 야당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지 오히려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사청문회가 보통 이틀 정도 걸린다라고 하면 24명의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갖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가 4명으로 좁혀서 합의하고 있었던 과정인데 예. 본인들이 이렇게 신청한 증인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조금 파토를 내버린 그런 어떤 상황이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박수영 의원님, 이렇게 그래도 여당에서는 좀 일부 증인 채택 그래도 이제, 동의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파토를 냈다, 야당에서. 이런 얘기 하는데, 맞습니까? 예. 예, 이거 우리가 그냥 장관 한 사람 청문회 하는 게 아니고 예.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지금 막중한 예.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연루돼 있지 않습니까? 계류돼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할 막중한 검찰총장을 뽑는 자리이기 때문에 핵심 증인들이 와야 되고요. 예. 와서 증언 안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그 예단에 불과하고 와서 증언을 하도록 우리가 해봐야 되는 것이지 아예 부르지도 못하게 하면서 와도 증언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요. 예. 핵심 증인들이 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제외한 나머지 사람으로 네. 부르고 말자, 네. 4명으로 말자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핵심 증인이 없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지금 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 다음 달 11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당권 경쟁 얘기 좀 하겠습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지금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도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대 당대표 탄생할 수 있는 겁니까? 박수영 의원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우리 당의 변화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을 예. 이준석 최고위원이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국민들이 이렇게 우리 당의 변화 쇄신을 자꾸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변화하고 쇄신해서 대선을 꼭 이겨달라 하는 국민적인 열망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대표가 1등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신진 세력의 한 사람, 그다음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조호영 전 원내대표 3파전이 벌어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당원 70%,
일반 국민 유권자 30%로 하기 때문에 70%를 나경원, 주호영 두 분 원내대표가 나눠가지고 예. 국민투표에서는 신진 세력이 앞서서 상당히 그 예측 불허의 3파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예. 그 과정에서 신진 세력들이 선전을 해주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당의 쇄신과 변화의 한 모습이라고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어서 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초선 의원도 보니까 2명 지금 등록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은혜 의원하고 김웅 의원이죠. 예, 김웅 두 분이 선전하고 예. 계시고요. 예. 지지율도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박수영 의원님은 왜 혹시 이거 도전 안 하십니까? 박수영 말한 예. 박수영 의원님께서 굉장히 좀 예. 합리적으로 평가받으시고 또 예. 전문성이 있으셔서 출마하셨으면 굉장히 높은 지지율 나오셨을 것 같은데 예.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결국에는 정치의 세대교체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2030 세대가 정치적으로 정책적으로 정부에 요구하는 것들이 많았었는데 사실은 그 청년을 위하는 척만 하고 제대로 된 어떤 청년을 위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재해서 그러한 어떤 민심을 받아낼 수 있는 그릇으로서 이준석 전 최고위원님이 지금 나오고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당도 굉장히 좀 긴장을 하면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이준석 최고위원 한 명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당이나 야당 상관없이 모두 다 청년들이 정치할 수 있는 그 정당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준석 최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엘리트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올 때도 유승민 의원실에서 아버지가 친구여가지고 인턴하고 유승민 의원을 통해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픽업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런 어떤 엘리트만 들어올 수 있는 정당 구조가 아니라 그냥 그야말로 평범한 대학생들도 정치를 하고 싶은 꿈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정당의 문호가 열리고 그리고 또 그 정당에서 이 청년들이 성장할 수 있는 역할과 기회를 줘가지고 청년 정치가 뿌리 깊게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정당을 예. 여야 간에 또 만드는 것이 진정한 정치 세대 교체를 이루는 것이 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두 분 다 한 1분 정도씩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이 윤석열 전 총장 검찰 개혁의 몸통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근데 야당에서도 근데 홍준표 의원요, 야권에서도 날치기 공부를 한 대권 주자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이런 비판 상황. 먼저 이거는 박수영 의원님. 예. 예. 윤석열 전 총장이 1등이라는 걸 확인해 주는 것이죠. 선거 전에서 1등을 공격하는 거는 예. 늘 있는 일이고 1등을 공격해서 그 반사적 이익으로 자기 몸값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죠. 윤석열 총장이 여론조사 1등하고 있는 것은 예. 공정과 법치주의라는 시대정신 그걸 구현하고 있기 때문이고, 비판하는 분들은 비판도 하시겠지만 민생 현안에 대한 정책을 좀 내놓고 반사이익만 누리려고 하는 태도를 버리고 정책 승부를 좀 벌였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남국 의원님 짧게 의견 듣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 검증을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본인의 생각과 철학,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로 과연 그러한 어떤 내공과 실력을 갖출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들 만나서 이야기를 듣는 척하면서 자신의 생각인 척하면서 얄팍하게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과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런 국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힘이 있을지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의구심이 드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분 오늘의 쿠스대함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황보선의 출발새 아침 3부 마칩니다. 잠시 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 세계 곳곳에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세계는 시방, 새 시방 코너입니다.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열렸는데, 네네. 자,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화위복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전화위복이라는 표현은 그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예.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굉장히 빛을 발한 최고의 회담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네네. 왜 이렇게 보시는지? 예.
말씀하십시오. 예. 정말 다양한 방면의 의제들이 논의가 됐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한반도 입장에서, 우리 남한 입장에서, 한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은 다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가장 중점을 뒀던 부분은 남북 간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를 이렇게 네, 좀 빨리 재가동하는 추진하는 거. 부분이었거든요. 예. 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저는 미국의 굉장히 전향적인 태도가 나온 회담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전까지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전략적 인내라는 명목하에 대북 강경 정책을 구사해 왔거든요. 예.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때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북미 정상회담의 기조를 완전히 뒤집지 않을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확실히 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합의를 계승한다라는 방침을 밝히면서 남북 간의 협력의 방점을 찍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확실한 중재자로서 이 남북 경제 협력을 확대해가면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목표에 다가가겠다는 전향적이고 고무적인 미국의 태도가 분명해진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게다가 1979년 이 박정희 정부 때 만들어진 예. 미사일 지침의 폐기를 이끌어낸 부분도 주목해야 하는데요. 사실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었음에도 이전 정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탄도미사일의 최대 사거리와 탄도 중량을 미국에게 허락을 받는 모양새를 취해왔던 것이 이번에 아예 공식적으로 폐기가 된 겁니다. 예, 예. 이 미사일 지침 이거 이제 폐기된 거 네네. 구체적으로 이게 저 사거리 관련해서 이제 800km에서 제한했던 거 이거 이제 더 그렇죠. 늘리는 거죠? 네. 네네. 이 부분은 사실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 지금 우리 언론에서 이제 일부 언론이 이거 미국 국방부는 전혀 모르는 내용이더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는데요. 예. 제가 앞서서 이 말씀을 드렸죠. 국가 간의 공식적인 협정이나 조약이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예. 뭐냐면은 네. 사실 국가 간의 협정이나 조약일 경우에 쓰는 용어가 있습니다. Treaty Agreement 또는 Appointment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예. 그런데 이거는 지침이라는 표현, 가이드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다시 말해서 미국과 한국이 공식적인 석상에 앉아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규정을 정하자라고 약속을 한 게 아니고요. 박정희 정부 때 일방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약속한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이전 정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최대 사거리라든지 탄도 중량을 조금씩 늘려오다가 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최대 사거리 800km 그리고 탄도 중량은 아예 무제한으로 풀어버린 거고 이번에는 최대 사거리 제한까지 없애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도 미사일의 사거리와 탄도 중량에 대한 미국 측의 규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단순히 미사일 주권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니까 현재 사거리가 800km 수준에서 일단 뭐 사거리 2000km만 돼도 예. 중국 내륙 지역까지 사정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 우리나라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의 핵심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다는 걸 의미하고요. 또 이론적으로는 사거리가 5,500km 이상인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우주 산업에 폭발적인 혁신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네. 지난해 7월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 연료 사용 제한이 철폐되면서 이 독자 정찰 위성 등 민간 우주 개발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당시 이제 회견 때 그 한국의 이제 우리 경제 사절단 특히 이제 기업 관계자들한테 뭐 이렇게 일어나라 뭐 그러면서 이제 땡큐를 3번이나 연발했었는데 자 네네. 미국 내에서는 그러면 정상회담 평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미국 주류 언론들은 이 한반도 비핵화나 반도체 분야의 협력이라든지 예. 이 기후변화 등 정상회담의 의제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고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이런 보도를 조목조목 다 했습니다. 예. 특히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는 언론도 있었는데요. 이 예. 기존의 싱가포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예. CNN 같은 경우는 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방점이 아시아로 옮겨왔다라는 내용의 보도를 내놨고요. ABC도 시종일관 화기애애했던 회담 상황을 그대로 전하면서 예. 바이든 외교 전략의 중심에 아시아가 있음을 설명하는 기사를 전하기도 했는데요. 이 미국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회담을 즐거워했다는 말과 함께
이 회담 시간이 길어져서 기자회견이 2시간 30분이나 미뤄졌다 이렇게 보도를 하면서 예.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두 번째 진행된 정상회담의 성과를 주로 분석하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땡큐 3번 연발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그 우리 기업들이 44조 원 규모 네네. 투자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뭐 그 보도는 좀 많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네. 이제 우리 언론하고 미국의 언론의 시각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언론은 마치,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예. 미국에 일방적으로 투자를 하고 퍼주는 듯한 뉘앙스로 네네. 사실은 기사를 썼는데, 예. 미국 언론들에서는 그 미국이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한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언가를 퍼주는 차원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한국 기업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런 투자를 통해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동등한 차원에서 분석하는 기사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우리 한국 기업이 사실 예. 이익 추구를 하는 기업인데 당연히 일방적으로 네. 어떤 미국에 퍼주기를 했을 일은 없겠죠. 사실은 우리 기업이라고 우리가 얘기는 합니다만 이미 예. 세계적 기업들이거든요. 예, 예. 이 세계적 기업들이 미국의 어떤 핵심 포인트를 가지고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서 제대로 인정받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부분도 지금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일본 언론 반응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지난달에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먼저 정상회담을 가졌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태도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예. 일본 언론들 역시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진 거라든지 또 마스크를 적용하지 않은 채 회담을 진행한 부분 등 일본과의 정상회담 때와 어떤 부분들이 달라졌는지를 구체적으로 짚는 보도들이 꽤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중국의 경우에는 미일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중국을 직접 거론하면서 민감한 대만 문제나 남중국해 또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 등을 논의한 데 대해서 당시 즉각적으로 강력하게 비판을 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사실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직접적인 중국에 대한 거론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차분한 분위기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이 백신과 기후변화, 기술 문제 등을 논의했다는 사실 위주의 보도와 함께 서로가 할 수 있는 최대의 합의를 했다는 평가가 많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중국의 레드라인을 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원하는 바를 얻어내면서 미중 문제에 있어서 한국의 원칙을 지켰다는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의 분석이 이 대체적인 중국의 입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언론들은요, 미국 네네. 부통령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를 한 그 과정에서 손을 닦았다. 이거 가지고 논란을 보도했는데, 이게 네. 외교적 신뢰다. 예. 이거 솔직히 이런 거 거의 모든 우리나라 언론들이 대서 특별한다는 게 좀 부끄러운 부분이기도 한데요. 정작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의 많은 성과들에 대해서 네. 국민들께 자세히 설명해줘야 할 언론들이 왜 미국 옐로 저널리즘적 보도에 이렇게 열광하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카멜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접견 후 모두 발언을 하고 악수를 한 장면을 포착해서 갑론을박을 벌인 것을 폭스뉴스가 예. 해리스가 한국 대통령과 인사 후 손을 닦았고 예. 트위터에서 반발에 직면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우리 언론들이 영상까지 올려가면서 손을 닦았다라는 식으로 받았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을 닦았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는 얘기들도 많았는데 유독 자극적인 해석이 부각돼서 주로 가십을 다루는 외국 언론사들이 폭스뉴스를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언론들은 그 언론사들을 그냥 무조건 외신들도 그렇게 보도했다 이러면서 외교적 결례, 인종차별 이런 더 자극적인 제목까지 붙여서 무분별하게 퍼나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저거 또 논란됐었는데 이제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여기자에게 질문을 하라고 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여기자는 없습니까? 이것도 네. 외신 반응이 좀 있었습니까? 사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시간에 각각 2명씩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네. 미국의 경우 2명 다 여기자들이었고 네. 우리 기자들은 처음에는 남기자가 질문을 했는데 이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특별히 여기자에게 질문의 기회를 배려해 준 부분인데요. 예. 일부 우리나라 언론이 이 부분을 가지고 논란을 만들고 문제를 삼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그날 그 상황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있었는데 예. 질문 기회를 주려는 취지였다는 청와대의 이후 설명이 굳이 필요했을까 싶을 정도로 네네. 그 상황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배려를 한 부분으로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게 논란이 되고 청와대에 해명까지 요구할 정도였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지난 2010년 9월에요. 서울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이 폐막 연설을 끝내고 외국 기자들의 질문만 이어지자 예. 한국 기자들은 질문이 없나요? 라고 질문 기회를 줬을 때 예. 사실 결국 아무도 질문하지 않아서 중국 기자가 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맞아요. 그랬죠. 예. 기억나시죠? 예, 예. 근데 그 당시 이 부분을 문제 삼는 우리나라 언론은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문 대통령의 배려를 문제 삼은 언론은 아니 미국에서는 공식석상에서 특정 성별을 언급하는 것을 낯설게 보기 때문에 자칫 한국 여성 기자들은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꿔서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인 기자에게 기회를 주는데도 질문을 하지 않는 상황을 다른 나라 기자들은 더 낯설게 보기 때문에 자칫 한국 기자들은 소극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준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한 강력한 비판은 그때 왜 하지 않았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뉴스 평론가였습니다. 자, 비 오는 아침에도 스포츠의 매력은 짧고 굵게 항상 전해주시는 스포츠가 얼마나 좋은지 시간에 와이튼 스포츠 조은지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국의 여기자 조은지 기자입니다. 예. 네네. 앞에 얘기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네. 네, 간밤에 미국 정부가 일본 여행 금지를 권고했습니다. 미국의 여행 경보를 보면 주의, 네. 강화된 주의, 여행 재고, 여행 금지 이렇게 네. 4단계로 나뉘는데요. 네. 제일 센 단계인 거죠. 4단계. 네, 예.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도 일본 여행 보건경보 4단계를 발령을 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위험 수준이 아주 높다, 위험하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미국이 자국민 여행 금지로 등재한 나라는 되게 많더라고요. 예, 예. 뭐 캐나다, 프랑스, 독일, 멕시코, 북한 등 151개국에 달하긴 합니다. 예. 근데 오늘 이제 일본까지 포함을 하면서 59일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예, 참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네. 이거 참 곤혹스럽겠습니다. 그렇죠. 이거 그러면 금지니까 선수들도 가지 말라.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예. 이제 나오게 되면 네. 이건 미국이 안 나오는 건 올림픽에서 정말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올림픽 개막이 지금 7월 23일이죠. 3일이죠. 네. 얼마 안 남았는데. 여러 번 말했던 것 같은데 작년 예. 3월에 이제 올림픽 1년 연기한다 이렇게 결정할 때보다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훨씬 심각하잖아요. 예. 취소, 재연기해야 한다는 일본의 여론도 80%를 넘은 상황이고요. 예. 스가네각의 지지율은 지난해 9월 출범 이후 최악을 찍었습니다. 올림픽 강행에 대한 그 예. 반대 역풍 때문이라는 해석이 되게 많아요. 예. 다들 위태롭게 지켜보고 있는데 IOC랑 일본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무조건 한다. 안전한 올림픽 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바흐 IOC 위원장이 입방정이랄까요? 말실수랄까요? 이게 예. 또 화제예요. 예. 국제하키연맹 온라인 총회에 바흐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면서 취소론이 일고 있는 도쿄올림픽을 열려면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희생을 치러야 한다. 네. 우리? 의도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우리가 누구죠? 누구냐? 네. 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 희생을 왜 치러야 하냐? 예. 국민이 희생하면서까지 이 이벤트를 치러야 하냐? 이러면서 일본 내 반발이 부글부글 하고 있고요. 당연히. 예. 국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우리는 일본 국민인 거네요? 말을 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이제 바흐한테 그 우리가 누군지 물어보라고 또 예. 정부를 막 쪼고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축구 좀 보죠. 네. 축구 대표팀 명단 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벤투 감독, 김학범 감독, 네. 신경전 지금 선수 가지고 네. 왜냐하면 두 감독 다 원하는 선수들은 다 비슷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제 이제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학봉 감독이 네. 일본이 부럽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본이 부럽다. 네, 어떤 건지 들어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벤투호 올림픽 대표팀 김학범호 나란히 소집을 합니다. 벤투호는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3경기를 하고요. 예. 김학범호는 올림픽 이제 2달 남았으니까 사실상 마지막 소집이고 예. 선수들 누구 데려갈지 누구 이제 추리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예, 예. 가나와 2차례 평가전도 있고요. 근데 이제 벤투 감독은 3월 한일전 때 못 불렀던 뭐 손흥민, 황의조, 황희찬, 김신욱 이런 선수들 다 소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2002년생 수원의 메탄 소년단 그때 소개해드렸었는데 정상빈 선수도 깜짝 발탁을 했고요. 아, 그래요. 예. 하지만 이강인, 백승호, 이승우 이 선수들은 올림픽 팀에 내줬어요. 예. 그 나이 때거든요. 근데
또 올림픽 대표팀 나이대인 원두재 이동경 송민규 선수는 포기하지 않고 예. 자기 팀에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A 대표팀이 우선이다. 이거 정상적인 선발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김학봉 감독이 일본이 부럽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올림픽 2달 남기고 이제 제대로 모여서 선수들 좀 한번 보겠다는데 어떻게 그걸 안 들어주냐. 뭐 이런 앓는 소리를 한 거죠. 예. 일본은 벌써 와일드카드까지 뽑고 완전체로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부럽다는 거고요. 게다가 이제 월드컵 최종 예선도 아니고 2차 예선, 네. 스리랑카 뭐 이런 나라가 나오는 경기를 왜 양보를 못하냐. 이런 불만이 있는 거죠. 예. 예.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우리나라는 올림픽에 대한 중요성이 더 크잖아요. 특히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병역 때문에 월드컵만큼 혹은 월드컵보다 네. 오히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제 벤투 감독도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예. 한일전에서 0대3으로 참패하고 그러게요. 반전하고 싶은 좀 선수들 다 이제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결국에는 성적으로 윈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다 이겼으면 좋겠네요. 네. 자, 프로야구 순위 경쟁 어떻습니까? 역대급입니다. KBO 리그 자고 나면 1위 예. 팀이 바뀝니다. 삼성이 4월 말부터 보름간 선두였다가 LG와 KT가 하루 천하를 겪었고요. 예. 그다음에 최근에 다시 삼성이 선두 찍었는데 5연승 달린 SSG가 주말에 1위 꿰찼습니다. 예. 키움은 또 7연패 뒤 7연승으로 선두를 위협하고 있고 1위 SSG부터 7위 NC까지 승차가 2.5경기. 예. 정말 빡빡하죠. 어제는 월요일이라 쉬었고요. 오늘도 경기가 없습니다. 올림픽 야구 예비 엔트리 선수들 코로나 백신 2차 접종해가지고 휴식하고 있어요. 오늘 예. 휴식일입니다. 예. 자고 나면 순위 바뀌는 이런 빡빡한 총력전 속에 어느 때보다 팬들은 즐거운 시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메이저리그 한 간단하게. 15분 남았네요. 네. 세인트루이스 김광현 선수 잠시 뒤 9시 10분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에 선발 등판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스포츠부 조은지 기자였습니다. 네, 황보선의 출발 아침 5월 25일 화요일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